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에 부쩍 차가워진 공기. 가을 전력에는 코스모스부터 이름 모를 꽃들이 가을의 정취를 뽐내고 있는데요. 소녀 감성의 허진 대표가 꽃송이를 들고 찾은 곳은 어딜까요? 저 오늘 고추장을 좀 한번 담으려고. 이 고추장을 담으려면 우리가 단맛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김에 우리 원주 여김에 한골 여수로서 명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명인님이 담으신 그 조청을 갖다가 한번 고추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오는 길이에요. 달콤한 향기가 치악산을 휘감고 있는 원주 황골 마을에 반가운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언니 반가워요. 오랜만이야. 쌀로 만든 조청은 빛이 맑고 잡곡으로 만든 것은 빛깔이 탁한데요. 1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황골 조청은 쌀과 옥수수를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언니 나 오늘 이걸로 고추장 맛있게 만들 거니까 대바가지를 퍼서 많이 줘. 많이 할게. 응. 내 사실은 언니를 알게 되면서 받은 거는 많지만 요리 사람에서 언니한테 한 번도 뭐 해줘 본 적은 없다. 오늘 바쁘잖아. 오늘 해드릴게. 언니 기대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무 시나 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잖니. 그치 10년 넘게 언니. 그래 고맙다. 맛있는 거 해줘. 좋네요. 그래. 오늘은 빨간 맛의 대명사 고추장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설탕이 우리 땅에 들어오기 전 엿은 단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장을 담그는 날처럼 엿을 만드는 날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특징이 우리 명희님한테서 조청을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를 받았고 그리고 이거 올해 이거 밭에서 딴 해고춧가루로 고추장거리를 빵구하고 그리고 제가 담은 3년산 된장하고 간장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고추장을 담을 때는 겨울에 메주를 만들어서 메주가루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메주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담은 장이라든가 집 간장이라든가 이런 게가 있으면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금방 먹는 고추장이 또 별맛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금방 것 먹을 수 같아요, 있는 오늘은.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장은 오래 매주 먹어야만 없이. 맛있는 줄 알았더니 금방 담가도 감칠맛을 내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고추장 만들기에 나선 허진 대표. 상온에서 쉽게 굳는 조청은 끓는 물을 넣어서 적당한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걸쭉한 것도 아니고 묽은 것도 아닌 조청에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된장을 넣어 잘 풀어줍니다. 고추장을 만드는데 된장이 포인트가 들어가는군요. 일단은 조청이 매주가 없이. 너무 걸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가 지금 이렇게 식으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 정도 되면 고춧가루가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소금물을 좀 끓여놨다 뜨거운 거를 섞어서 좀 푼 다음에 간장을 섞고 그다음에 거기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섞으면 되는 거예요.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율에 맞게 재료를 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혼합 비율의 한 끗 차이로 막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탕이 우리 땅에 전파되고 단맛을 내는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청을 사용하게 되면 천연 단맛으로 풍미가 증가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시중에 나가게 되면 올리고당도 있고 너무 이게 지금은 대한민국은 나가보면 식자재 마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요. 백화점에 가든 슈퍼에 가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명희님이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전통장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엿길금을 넣어서 만든 장을 하게 되면 더 맛있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도 좋기는 해요. 이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명희님이 만든 거를 제가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즉석밥도 2, 3분이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따끈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지만 맛이 일품인 허진표 즉석 고추장. 조청 하나만 더해줬을 뿐인데 맛과 건강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고 하루 이틀 숙성시키면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죠. 조청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보드라운 거, 선명한 고춧가루와 굵은 천일염 요거를 준비하시고 집간장 같은 게가 없으면 우리가 시중에도 국간장이 있어요. 그 국간장을 쓰시면 돼요. 국간장이나 된장을 넣어서 쓰시면 금방 해서 우리가
집에서 고추장이 떨어졌을 때 금방 버무려서도 먹을 수가 있고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또 그런 기쁨도 있겠죠. 살이 고소하고 두꺼운 껍질이 별미인 이면수는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는데요. 북한에는 이면수를 특별하게 먹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에는 요때 나오는 계절에 이면수 고추장국을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고추장국 끓여 먹는다 소리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거의 구이로 먹는데. 이면수 고추장국도 끓이고 소금국도 끓이고 찌개는 간장국도 먹어봤는데. 끓였는데 오늘은 제가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고추장국을 이제 얼큰하면서도 담백하게 우리 이면수라는 고기는 비린내가 없이 기름기가 많고 고소한 게 그렇죠. 그런 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늘이 달콤하게 만든 이놈이 고추장을 넣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먼저 기대가 국물 되네요.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육수겠죠. 다시마와 무, 보리새우, 이면수 머리를 넣고 시원한 국물을 우려냅니다. 생선의 핵심은 머리에 있다고 해서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는데요. 머릿고기로 육수를 내면 국물이 진해진다고 합니다. 육수를 낼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매운탕을 끓이거나 뭐를 할 때는 무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 많이 하는데 그렇게 위에 막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니고요. 육수를 끓일 때 무랑 보리새우랑 다 넣어가지고 우리는 바다의 끓을 먹을 때는 바다 냄새만 느껴야지 거기다 무 넣고 양파 넣고 배추 넣고 하게 되면 어느 게 진짜 그 냄새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머릿고기를 넣어서 끓인 육수에서 건더기를 건져내고 얇게 썬 생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에 잠깐 절였던 생선은 토막 내서 육수에 넣고 한 소금 끓여주는데요. 민물고기는 곤죽이 되게 끓여야 제맛이 난다지만 바다 생선은 너무 오래 끓이면 살점이 부서지고 맛이 없답니다. 살짝 데친다는 느낌으로 호로록 끓여주는데요. 냄새를 잘 잡는 거겠죠, 특징이. 그러니까 냄새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씻을 때 잘 씻고 그다음에 한 소끔 끓어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딱 풀 때 이거는 제 비법이지만 생선국은 항상 마지막에 풀 때 식초 한 방울 떨구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모든 냄새는 안 잡히는 냄새가 없습니다.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고추장 하나로 담백하고 얼큰한 맛을 낸 이면수 고추장국. 걸쭉하지 않고 맑은 빛깔의 국물은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뽀얀 생선살은 탱글탱글하니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면수 국을 끓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냄비에다 담고 씻을 때 머리, 꼬리, 뼈 뭐 이런 뼈들을 모아서 한 데다 육수를 일단은 끓여서 그거를 걸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추장을 풀어서 다시 걸러서 냄비에 넣어서 바글바글 끓을 때 그다음 씻어 놓은 이면수를 잘라서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을 때 요면 고기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끓을 때 그거를 탁 넣어서 한 소끔 딱 끓어올리면 우리가 장식을 해서 꺼내는 거죠. 제천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은 계절입니다. 빨갛게 물드는 단풍처럼 식탁 위에도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언니처럼 지내는 김명자 명인과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속을 데우는 칼칼하고 시원한 이면수 고추장국인데요. 명희님의 고추장이 이게 음식으로 매운탕 비슷해, 그지? 근데 시원해. 짜증시지 않아서. 동태탕만의 시원한 맛이 나네.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데요. 김치, 찌개, 반찬 등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고추. 고추는 단지 매운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지금 저희 조청 가지고 지금 고추장을 즉석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고추장으로 이 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동태탕 마냥 막 시원한 그런 맛이 있잖아. 국물이 아무것도 저가는데 비린내도 안 나고. 근데 인간하면은 생선은 비린내 나서 안 먹거든. 근데 시원한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 평소 생선 요리를 즐기지 않는다는 김명자 명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음식을 장만한 허진 대표도 뿌듯합니다. 북한 쪽에는 아무리 요리를 하든 그런 데서 무슨
반장, 지배인, 촉당비서 뭐 이런 말은 있어도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뭐를 잘하다 해도 명인이니 명장이니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밤이나 낮이나 없이 가서 다 시간을 맞춰 나가 엿길금 씻고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고 간 다음부터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명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나도 얘가 처음에 만났을 때에는 조금 저기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마음이 그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트였고 그렇게 막 저거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순수하고 순수하시죠. 뭐 하든지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아유, 두 분 훈훈하시네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두 명인은 한 박람회장에서 우연히 만나 1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집념과 열정이 두 명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으로 대접하는 북한 음식이 김명자 명인에게도 큰 선물이 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북 음식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격식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대단한 거고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진짜 고맙고 너무 잘 먹었어. 감사해. 언니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요. 그래. 우리 음식의 근간이 되는 장. 장은 어디에 넣어도 맛의 바탕이 되는 대체 불가능한 재료인데요. 변함없는 장마처럼 한민족이라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근간이 되고 싹을 틔워 희망의 꽃을 피워내길 바라봅니다.